네, 오늘부터 우리 나눔교회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좀 같이 저녁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김정호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컨텐츠는 장애에 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어떤 걸 좀 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뭐 결혼 이야기, 뭐 부부의 이야기, 또 자녀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만이 잘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 그 대신 장애 관련돼서도 다른 곳에서 많이 벌써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로서 그렇죠. 그저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소식을 좀 나누고 또 성도들끼리 사적으로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아프고 또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애라는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했고 또 어떻게 은혜로 넘어가고 있는지 좀 그런 어렵지만 좀 속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물론 사석에서 많이 나누지만 제가 사석에서 감명 깊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내용들을 좀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팟캐스트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요.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그 유튜브를 하면서 배웠는데요.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시작하면 하면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전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미흡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팟캐스트 역시도 좀 시작은 많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도착점을, 목적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김정호 지사님 모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호 지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정호 지사님과 자주 그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갖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랑 조금 성향이 달라서 굉장히 재밌고 또 도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서 대화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정훈 지사님이 떠올라서 먼저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게스트로 나와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훈 지사님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번 짧게 그냥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이거 시작한다고 해서 조금 얼떨떨하기는 한데 우리도 이제 이런 대화도 이제 서로 간에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런 분 저런 분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저만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네.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 말이 또 나와가지고 네. 또 여러 말을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해봤지만 또 이제 권장할 만한 이런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네. 또 너무 어려워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옆에 우리 홍성인 지사님 같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홍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도 우리 그룹홈 식구들 참석했습니다. 박수! 네.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네. 네. 저희가 지금 주일 저녁인데 식사를 같이 하고서 이렇게 앞에 음료수, 차를 놓고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지 못한 문을 열어놓으면은 참 한 1년만 더 지나도 이때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야, 그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벽 예배 여러 번 보셔서 알겠지만 이 떨리거나 긴장이 되면 아직도 방송 중에 말을 더듬고요. 그리고 막 버벅여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새벽 예배를 지금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우리 김종희 사님이 옛날에 그러면은 이 들어온 사람을 확인하지 마라. 숫자를 확인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 안 하고 있죠. 맞아요. 일부러. 잘했어요. 안 하고 있고 예. 끝나고 봅니다. 그래, 맞아요. 끝나고 보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의식이 한번 마음이 뺏기면은 말이 버벅거리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이크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네. 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연예인 체질인가? 이게 또 해보니까 또 이게 또 새삼 재밌고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것도 네. 다 해볼만 합니다. 사람이 안 보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그렇지.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대화를 저희 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의식이 누군가 이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참 이렇게 맞아요. 재밌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얼굴도 안 나가고 말로 하니까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 부담이. 아, 그렇죠. 이게 또 어디 광대상이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 그렇죠. 참 어렵고 힘든데 네, 네. 이게 이렇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아마 내가 더듬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광대상에서 하면. 네. 근데 이게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익숙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네, 네,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얼굴 안 나가는 게 참 좋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머리를 감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혹시 그냥 네. 속옷만 입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옷 입고 하죠. 옷 입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 했는데. 그렇지. 네. 난 또 혹시나 또 시원하게 또 입고 계신가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옛날에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네. 저 연예인도 그렇고 넥타이를 정장을 하고 바지를 안 입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팬티만 입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좀 떨려서 맞아요. 잘 갖추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오늘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첫 번째로 근황이 어떠신지 두 분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네. 좀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분들도 주일마다 만나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끝나면 돌아가기 바쁘시고 네. 오늘도 좀 일찍 끝났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아직은 맞아요. 저희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근황 소식을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부터 하나요? 네, 자연스럽게. 저는 아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간혹씩 일요일 이렇게 배드민턴도 좀 치고요. 헬스도 아마 여러 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매일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좀 몸이 힘들고 그러면 한 이틀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헬스도 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정작 운동은 제가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더 많이 하셔서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하체의 근육은 안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듣고 좀 마음이 짠하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지금은 근육 운동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 상체 근육 정도. 근데 이제 상체 운동하는 것만큼 하체가 되면 네. 이제 건강이 좀 좋을 텐데 지금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네. 점점 근손실이라 그러나 근손실, 네. 맞아요. 이런 것이 와가지고 이제는 좀 앉아 있는 게 좀 불편할 정도로 이제 근육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옛날보다 또 그전에는 목발을 짚고 다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힘들어도 걸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목발을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4, 5년이 좀 지났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4, 5년밖에 안 되셨군요, 목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허리를 좀 이제 조금 안 써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막 이게 저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목발을 짚으면 그나마 균형이 잡힐까 싶어 목발을 짚는 건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비 오거나 눈 오고 하면 이게 미끄러지는 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깨구리 되는 현상이 네. 아주 많습니다. 아주. 개구리라면 짱파를 벌려서 그렇죠. 넘어지면 그대로 바로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목발의 끝에 이제 고무가 달려서 미끄럽지 않다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예. 넘어진 것도 제가 최근에 카페에서 넘어지신 걸 맞아요. 봤는데 예. 순식간에 넘어지시. 순식간에 넘어져요. 네. 물기만 조금만 있어도 그냥 확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그 고무가 이제 마찰력이 많이. 마찰력보다도 일단 미끄러지면 우리가 다리가 균형을 못 잡잖아요. 네. 여기 목발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네. 넘어지는 거죠. 아. 다리에 힘이 있다면 안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목발을 짚을 때도 온전히 목발에다가 힘을 주시는. 힘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차피 목발을 짚게 되면 거기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걷는 것보다는 목발에 의지하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것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안 붙으면 이렇게 단백질 보충으로라도 근육은 붙지는 않는 건가요? 하체에는? 그거는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뭐 미세하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뭐 계란을 먹는다든가 네. 뭐 이런 걸로 매일 하면 좀 네. 달라질 수도 있고 단백질을 먹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걷는다든가 네. 아니면 러닝머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데 우리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러닝머신을 해봤는데 네. 한 1분이 힘들더라고. 네. 올라가서 걷는데 그것도 손에 좀 매달려서 걷는 형태가 되더라고. 그렇죠. 다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장애에 대한. 그게 이제 좀 심해진 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좀 걷는 게 그래도 많았잖아요. 차가 있으면서부터 계속 차만 타고 다니니까 걷는 게 좀 적어졌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옆에서 했는데 그건 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백질도 먹어봤어요. 네. 아침마다 네네. 먹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걸 안 먹고 야채 주스를 먹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근력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그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근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지를 해야 돼. 예. 그걸 네. 붙지는 않지만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애인들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유형이라는 게 다 같은 다 소아마비라도 네. 이게 다 틀리거든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분들은 같은 소아마비인데도 근육이 많아서 잘 걷는 사람들은 또 잘 걸어요. 또 한쪽이 막 유별나게 또 다리가 알통이 굵은 사람들은 또 그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 걷는 분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한 30대 초반까지는 잘 걸었거든요. 네.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애인 분들이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닥든 소아마비 또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 아니면 저 왼쪽 다리 아니면 손하고 발하고 동시에 아픈 사람 여러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또 잘 걷는 분들은 또 잘 걸어요. 또 그나마 또 다리가 또 한쪽이 좀 2cm, 뭐 4cm, 5cm 이렇게 짧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나마도 좀 잘 걸어요. 내 같은 경우에는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고 또 약간 굵기 차이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다리가 막 가는 사람, 아니면 왼쪽 다 오른쪽 다 둘 다 이게 가는 사람, 뭐 여러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소아마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또 김정원 지사님의 그 장애가 소아마비라고 네. 또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소아마비 단어조차도 아직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짧게 잠깐 소개해 주시면은. 소아마비는 아마 그
1살에서 2살 사이 아니면 돌 지나서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성인들도 소아마비라는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극히 힘들죠. 요새는 이제 예방접종을 미리 다 해버리니까 이제 아예 이제 거의 멸종되기, 뭐 멸종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소멸정절대로 네네. 이제 소아마비는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른 형태의 또 이제 장애인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또 뭐 지적 장애 뭐 아니면 다운 증후군 뭐 또 뇌성마비 네. 또 뭐 이런 여러 형태들로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장애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은 교통사고 뭐 이렇게 척추해내서 또 장애 입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요즘 뭐 다양하게 장애인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후천적인 거거든요. 뭐 1살 반, 2살 사이에 이렇게 장애가 온 거니까 선천적인 거는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오는 거니까 뭐 전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지사님의 어렸을 때 그 삶은 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격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뭐 부자는 아니었는데 네. 그냥 저는 막내라서 뭐 형들은 다 출가하고 저 혼자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 유년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지냈는데 네. 그 뭐 막내라서 그러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해준 거는 거의 다 해준 것 같아요. 아, 뭐 부족함 없이 돈이 없었는데도 얘기하면 잘 나오더라고.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동 부잣집이셨나 봐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네. 자그마한 돈 뭐 우리 뭐 학생들이 그래봐야 일용돈 쓰는 거로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몇만 원 나오지는 않고 그런 거에 학생 때 뭐 돈 뭐 얼마 쓰겠어요? 뭐 곤락금 아니면 뭐 자잘한 돈이죠. 뭐. 그래도 그 집사님에게는 이제 소아마비가 후천적이라고 하지만 집사님에게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바로 경험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제쯤 이게 벽으로 처음 이렇게 느끼셨나요? 벽은 사실 뭐 살아오면서 많은 벽이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런 것이 와 닿기는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몸이 아, 힘드니까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이 목발 짚었을 때 당시에 살짝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이제 목발을 짚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과정이 지나면 또 다른 과정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더 들면 이제는 또 휠체어도 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서로 뭐 많이 교차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낙관적이라 뭐 절망적인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 그렇죠. 장애를. 네, 맞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게 쭉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막 타격감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찍부터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좀 네, 그렇게 네. 어려운 절망적인 생각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성격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아버지 엄마가 조금 강인하기는 한데 또 내면적으로 보면 좀 지내다 보면 좀 여린 마음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게 조금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네. 선입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살아오는데 그러기도 하고 이게 살다 보면 그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애라는 이유로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좀 강인하게 대했던 세상을 좀 강인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자기 방어적인 이런 태도들이. 그래서 조금 강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부터 조금 유연해지기는 했죠. 지금 생활하는 거 보면 아마 이런 거는 조금 참자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덜 똑똑해도 되겠다. 내가 똑똑하다는 건 아닌데 네네. 좀 잘난 체 하면 강인해지잖아요. 또 그러면 어떤 거는 그냥 수긍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인 그 행동들이 조금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조금 유하게 행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네네.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네, 만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유해진 건 사실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대박이 나기는 했는데 네. 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조금 뭐 제가 네. 변화는 많이 됐고 네. 또 이게 교회라는 이런 또 단체들이 이게 그쵸. 사람을 또 변화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 또 왜 이게 맹모 삼천지교라고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환경에 맞으면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음. 이제 믿음의 배우자가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신앙도 성장했을 거라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교회 이전에 첫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많이 보이셔야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나 네네네.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맞아요. 네, 맞아요. 좀 그때는 좀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을까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1년 쉬면서 그다음에 친구 따라 이 남대문이라는 곳을 이제 처음 남대문? 취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취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그 일하는 분들이 네. 아이롱 그 쉽게 말하면 다리미질 네. 하는 요런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구멍이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를 했어요. 단축구멍이요? 네네네. 그 양복에 있는 왜 단축구멍 있죠. 또 와이사스에 지금 네네. 목사님이 지금 끼고 계시는 그 T에 네. 요런 단축구멍 요런 거를 전문으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보니까 동창들이 있었는데 네. 그 동창생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것도 기술이라고. 군대 가기 전까지 이렇게 자기네들은 하고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구라고 나는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이 사회 초년생이니까. 동기인데도. 동기니까, 동학교 동창이니까. 네. 막상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오기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안 받아줬어요, 저를. 네. 연약하다고. 네. 이 또 막 신체가 약하니까. 아니, 사회생활에서 만난 첫 동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 있는 대표라는 분이, 저를 조금, 밤에 일을 하니까 힘들지 않겠냐. 당신 신체로는 여기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온 이상, 입성한 이상 그쵸. 또 오기가 생기잖아요. 네. 한번 써봐라.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못 견디면 알아서 간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네네. 하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내가 견디니까 이제 또 잘난 거는 아니지만 눈살미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친구들이 나가고 나서 내가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오야지가 됐거든요. 오야지. 예, 일본 말로 뭐 네. 이제 그 거기 이제 리더, 보스, 리더 매니저. 매니저 네. 정도의 네, 이제 맞아요.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없어도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 돼서 가끔씩은 술 한잔 먹고 다락에서 자고 한 시간 자고 내려오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허용을 해줬거든. 예, 그런 정도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년을 하니까 사람이 밤 일을 하니까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럼 밤을 새서 하는. 그렇죠. 왜 밤을 새야 되는? 거기는 남대문 시장은 새벽 시장이라 이제 물건을 떼오는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떼가요. 그렇다 면 우리는 일을 마무리 해줘야 되잖아요. 요게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네네. 옷을 다 만든 상태에서 단추 구멍을 하고 단추를 달면 돼요. 그러면 제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일을 하는 거야. 단축구멍이 제일 마지막 작업이겠네요. 네, 단추 다는 것과 요런 작업들이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그러면 좀 주무시고. 자고 또 뭐 어떠면 이제 술 한잔 먹고 푹 자고 아침 이제 저녁 7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뭐 이런 생활이 또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도 안동에서 남대문까지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닌가요? 성공하기라는 네. 시골에 있으면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한양으로 가야 네. 이제 성공을 한다고 저는 뭐 무작정 진짜 우리 엄마가 10,000원 주길래 뭐 썩는 셈 치고 그냥 없애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10,000원 받고 서울 오신 10,000원 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엄마가 딱 10,000원 주더라고. 지금의 한 100만 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만 원 정도? 지금 10만 원 정도 10만 원 가치가 될까요?
그 정도. 집도 얻을 수 없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한 86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한 87년도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87년도에 요때 올라와가지고 했으니까 월급이 그때 당시에 13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 월급이. 13만 원. 네, 한 달 월급이. 그랬으니까 뭐 아유 생각해보면 까마득하게 한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견뎠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눔교회는 언제쯤 들어오신 건가요? 혹시? 아, 제가 한 40이 넘어서, 내가 기술을 좀 배우고 나서, 이제 금방을 하면서, 이제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서울에 형님들이 이제 돈을 좀 융통을 해서, 방을 구하다가 얻으려고, 이제 나왔다가, 그, 보일러 공사를 한다고 해서, 네. 이경렬 지사님이 있는데 한 보름 정도 내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게 그 공부할 때 네. 저거 시계수리 그 금은방에 대한 이런 도장파고 하는 거를 제가 네네네. 잠깐 한 2, 3년을 다녔어요. 아, 배우셨어요? 거기서 알고 지내면서 이제 여태까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제가 이경재 지사님이 한 일주일 지났나 그러면서 이제 내보고 너 내 다니는 나눔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하셨구나. 뭐, 가보죠 뭐 제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옆에 뭐 형님 계시고 하니까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왔죠. 그럼 그 이전에는 안동에서도 남대문에서도 금은방 할 때까지 교회를 가본 일이 없었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금은방 네. 하면서 네. 사실 그 내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에 네. 사모님이 내가 살고 있는 세대로 사는 집사님이 아마 그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끔씩 가고 일요일 날도 가끔씩 이제 갔는데 근데 아마 거의 걸음지게 장에 가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끔씩 다녀본 적이 있고 또 여러 번 다니기는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낯설지는 않았는데 그 네. 이전에 이제 좀 제가 학창 시절에 좀 낯설었죠. 이제 교회 사람 다니는 예수쟁이라고 많이 핍박을 했죠. 내가 설마 교회 다닐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됐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예.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상당히 많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창 그 아버님이 네.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네.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이 전체가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네네. 딸도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다니고 네네. 했는데 그 집에서만 찬송가가 유일하게 나왔던 집안 중에 우리 동네에 안동에서? 한 분이었어요. 동네에. 네. 그런 분이 하니까 여기는 거의 불교가 강한 데다가 거의 유교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쵸. 절에도 안 가, 잘. 그쵸. 1년에 한 번 갈동마동 한데 불교 다닌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유교야. 하는 행동들은 거의 유교 사상이야. 그랬는데 내가 막 아주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방은 네. 뭐 아니면은 네. 뭐 찬송가 박수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똑같아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낯설게 들리시네요. 그럼요. 아주 낯설고 욕을 많이 했죠. 저 예수쟁이 또 나왔다고 그러고. 오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오늘 진짜 막 두 손 번쩍 뜨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처럼 네. 눈물이 조금 찔끔 날 정도로 맞아요. 옛날에 한번 기도원인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제가 이게 눈물을 보인 적이 있고 한동안은 또 이게 믿음 생활이 좀 이제 소홀해졌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또 끌어올리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수요 예배 오시고 또 금요 음, 기도에도 가끔 오셔서 너무 좋고요. 주일 성수도 계속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죄송하게도 하나님인데 네. 죄스러운 일이지만 좀 가끔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용서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음.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장애에 관해서 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뭔가 음. 장애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장애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풀어지고 또 그런 과정은 생각보다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 장애를 어렸을 때부터 인정해 왔고 그리고 싸워 왔고 지금에서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크게 이렇게 신앙과의 맞물리는 점은 거의 없었겠네요. 그냥. 네. 저는 다행히 성격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애라는 게 사실은 물론 힘들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참 많기는 해요. 네. 또 직업도 보면 또 많은 것이 장애 때문에 많이 좁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솔직히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한 내가 장애가 입었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이제 우리가 6남매인데 이제 딸 둘이 아들 4명이 있어요. 육남매. 네, 6남매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저를 생각했겠죠. 네. 자식 막내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옷을 이제 형제들인데 다 해준 거야. 네. 한 벌씩 바지인가 뭐 이렇게 삼배 같은 비슷한 네. 이런 거를 해줬는데 이제 막내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사지가 약간 이렇게 뒤틀렸다고 해서 입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고 나를 안 해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는 이런 거 싫어하지 않니? 물어보고 안 해줘도 괜찮니? 라고 물어봤으면 아마 그래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나만 쏙 빼갖고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쉽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 나를 조금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기분이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연락도 안 했어. 거의 한 3년 동안을. 서울에 계셨을 때. 서울에서 연락 한 번을 안 했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도 안 하시니까 못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글자를 몰라요. 옛날에는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5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릴 때 뭐 부모가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저도 사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우산 같은 거 갖다 주면 네. 창피할 거 아니야. 네. 오지 말라고 하고 막 네, 네.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장애가 입어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괜찮다. 뭐 못 걷는 사람들도 있고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은 기어다니는 사람이 한 분 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 생각해 보면 시설에 보낸 것 같아. 그런데도 천만 다행으로 우리 엄마는 시설은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너무나 자유롭게 키웠어. 마치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네. 그렇죠. 지금도 네. 우리 형제들은 네. 내가 그렇게 장애인인 거를 잘 몰라. 뭐 오히려. 표시는 나겠지만 동생이 이런 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거를 잘 몰라. 속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계단이 20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형이라면 동생 내가 업어줄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질문은 해야죠. 질문은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줄까? 라는 말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 혼자 올라가더라고. 그럴 때는 우리 형이 저 정도의 생각도 없나 그러는데 또 다른 형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 기다려봐라. 엘리베이터 어디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형도 있고 그것도 똑같아요. 사회 나오면 어떤 분은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네. 이렇게 장애라는 분을 생각해 주는 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장애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좋아요.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럼요. 아무래도. 그리고 장애인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남인데 부탁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오히려 장애인이. 예, 그렇죠.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인데 시킨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가끔씩은 우리 집 사람인데 그런 게 있어요. 농담 삼아. 6급이잖아요. 우리 6급이 뭐죠? 6급 장애 등급이 6급이라고 네, 6급. 나오고 네. 이제 우리는 3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3급인데 6급이 좀 내보다 나으니까 좀 갖다 줘야지 않겠어. 그러고 막 시킬 때도 있거든요. 홍성인 집사님이 6급이시나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쵸.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요즘 시대 남자들은 가끔씩 보면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조금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몸이 힘드니까 이제 가끔씩은 저것 좀 갖다 줄래? 그런 것도 있고 저것 갖다 줘. 이렇게 하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시키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약간 서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시키시는 분들보다는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거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봐가지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와 만난 지도 지금 10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도움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이제 본인이 하겠다, 나 스스로 하겠다. 할 수 있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그 거절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자존심이에요. 좋지 않는 자존심.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자기 할 줄 알면서 다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도움을 주려고 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중간 지점들도 있어요.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게 뭐 사람 생각 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도움을 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싶기는 해요. 그게 우리의 발전이 더 나아요. 그렇죠. 너무 시키는 것도 너무 의타심이 생겨서 그쵸. 내가 나중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홍성희 사님이 차를 타고부터 이제 더 이렇게 걷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하셨듯이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맞아요. 스쿠터를 타면서 맞아요. 의지하면서 맞아요.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걷는 이 힘과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또 편리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는 것도 휠체어 타고 가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가는 것도 걸어가면 옛날에는 충분히 없었을 때는 사는 게 이게 사회 발전이 있으면서부터 이게 보면 편하게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걸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용하는 만큼의 또 내가 또 나쁜 것도 있고 이게 그런 거죠, 뭐.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만 더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 요즘 친구들 말로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음식. 우리 홍성희 사님이 대답해 주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요. 김정은 집사님이 좋아하는 걸 혹시 아시나 해서. 네. 글쎄요. 제가 시골틱한 거를 좋아해요. 시골틱한 일단은. 거. 예. 시골틱한 야채 게- 같은 거, 뭐 채소, 쌈 싸 먹는 거. 좀 자연의 이제 밥상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고 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닭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삼계탕도 정해진 곳에서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그렇게 하고, 저도 치킨도 루틴이 있습니다. 치킨 뭐 닭다리 뭐 한쪽 먹는 정도. 그리고 저는 그 뭐지? 닭도리탕, 닭볶음탕. 네, 맞아요.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뻘건 거를 좋아하는데 맛있죠. 이분은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닭도리탕. 제가 결혼하고부터 닭볶음탕을 잘 못 먹는답니다. 여기서 저기 흉을 보시네. 대대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생선, 생선. 회 같은 거 그리고 네. 뭐
비싼 거 좋아해요. 대체로 전반적으로, 예. 뭐 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게, 꽃게 이런 거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하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보통 자연 식가 거의 그 철에 맞는 제철 예, 음식들. 그리고 저는 이제 돼지고기 쪽을 좋아하는 반면에 네. 저쪽은 소고기를 좋아한다든가 뭐 식성이 다르시네요. 많이 달라요. 근데 맞춰주시네요. 제가 많이 따라가죠. 아, 좀 변하셨겠어요. 식성도 조금.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홍 집사는 변한 거는 다 아니에요. 잘 먹습니다. 그렇죠. 다 잘 먹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럼요. 그러나 먹고 싶은 것은 있는데 참으면서 그렇죠. 하고 있다. 아 조카들이랑 먹습니다. 먹고 싶은 거는. 거의 많이는 못하고 이제 곱창 같은 것도 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야채 곱창 절대 안 먹습니다. 대신에 막창은 먹어줍니다. 그래서 막창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점이 있고. 참 두 분을 보면서 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부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누군가 나를 봤을 땐 불완전해 보이겠다. 확실히 이게 한 쌍으로 있을 때 부부가 서 있을 때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하나의 완전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게 부러워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자꾸 부러우면요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너무 부러워요. 아니, 저는 부럽다라는 거는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든 게 저희 막내 결혼하고 나서 네. 모임을 했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형제가? 저희 사형제인데, 사형제. 네, 사형제인데 엄마 아빠 부부죠. 네. 둘째 부부, 셋째 부부, 막내까지 됐잖아요. 첫째신가요? 예, 첫째인데도 동생들 다 결혼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나만 혼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여동생 결혼하면 이제 제가 느낄 감정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방인의 느낌. 네, 맞아요. 딱 그거야. 이방인의 느낌. 가족 모임 하는데 다 왔어요. 내외가 다 앉아 있는데 나 혼자 그렇지. 마치 뭐 조카처럼 앉아 있고. 혼자만 딱 덜렁 앉아 있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결혼이란 글자보다는 누군가 내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때 딱 절실했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전에도 김정은 이사님을 같은 나눔교회에서 보고 계셨는데. 그렇죠. 그러고 그 마음이 있기는 생기고 했죠. 나서 이제 보이더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한 게 네. 샤워 사건. 자꾸 이렇게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이 들으면 그러게 말이야. 오해 소지가 있어요. 아니, 샤워 사건은. 무슨 말씀을? 아니, 땀 흘려서 일하다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그 전이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챙겨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가 옮겨갔잖아요. 걸어서 못 가잖아요. 이제 그룹홈이. 아, 여기서 저기로. 네. 네. 저쪽으로 나눔 아트 센터로 이제 네, 갔을 건물 때 지으면서. 네. 누가 온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전화를 해서 누가 데리러 온대요. 그러 물어보더라고요. 김정은 이사님이. 응.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데리러 올 때도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섬김으로 차량 봉사로. 먼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는 했냐 어쨌냐 그러면서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나? 관심 그렇게- 있는 거죠. 있으니까 물어보고 차량을.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관심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동생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뭐 이렇게 정원 씨 아니 뭐 집사님 이렇게 그렇게.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그때 저기 하는 거지. 제가 그쵸.
이렇게 건네질 못했어요. 좀 내성적이라 음. 그랬는데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우연은 그 없습니다. 과정이 되게 빠르게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거의 한 뭐 10개월, 11개월 걸렸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007 작전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공지 작전이죠? 처음 들었는데. 모르게 사귀려고 아. 이 사귀는 과정들이 아. 이게 소문이 나면 왜요? 왜? 홍 아, 집사 여기까지 편집하겠습니다. 홍 집사님 여기까지 편집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이게 막 살피는 게 또 빨라요. 그렇죠. 이렇게 막 보면 막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이게 눈에 막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 집사도 이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표 집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표 집사는 안 가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짜잘하게 막 뭐 데리고 간다 뭐 안 데리고 간다 이런 것도 안 챙기는 분이거든. 그래서 할 사람이 없네 가만 보니까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제가 알아서 갔다 와서 하겠다. 그 청암양로에 갔다 와서 다시 루폼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제 했지. 뭐 어차피 운전하는 거니까 뭐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그 성경책 말고 요게 딱 내 저거였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건데 좀 이제 마음이 쓸렸죠.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나는 또 딱 집으면 또 성과를 이루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네. 신앙적이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때는 뭐 신앙적인 것보다는 네. 그때는 뭐 교회 다니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믿음의 생활에 익숙해지지도 않았을 때였고 오로지 그냥 봉사만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금 뭐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네. 이게 인연이라는 게 그러려고 인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서워요, 진짜. 어쨌든 이게 인사를 하고 보니까 어른들이 두 분 다 계시더라고. 저는 어른이 두 분 다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쵸. 집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나도 장모님하고 이런 그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장모님인데 친하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프셔서 암으로 아프셔서 참 힘들었을 때거든.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한 9개월 정도를 다녔나? 6개월을 다녔나? 많이 가셨네. 제가 계속 지병은 을점에서 계속 제가 차로 음. 이렇게 모셔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들 역할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그런 면이 그 뭐냐면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 장인 장모에 대한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계시는 게 참 좋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이 없는지 네.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이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거든요.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 부모님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 부자 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니까 부모님은. 지금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월급을 타고 돈을 벌고 부모님인데 용돈을 드리고 지금 하는 행동이 중요하지 나중에 내가 건물을 사고 부모님인데 잘해주겠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뭐 부모님들 못한 거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요런 게 있어. 감성적인 게 좀 있어. 애틋한 마음. 네. 요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지금도 나는 우리 누나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해요. 자식보다 더 가까이. 근데 매일 통화하니까 이제 우리 조카들이 뭐라 해. 아니 뭘 누나인데 맨날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외삼촌. 외삼촌이 맨날 그렇게 하냐. 엄마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금방 전화 온 것도 누나가 한 거거든. 비만이 온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누나가 나를 막 거의 업고 키우다시피 하니까 이런 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애틋한 거야. 누나도 마찬가지로 자꾸 막 등에 업고 다녔으니까 이제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형들인데는 잘 전화를 못 하지만 누나인데는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부모님의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렇죠. 제2의 부모님이죠. 그 정도로 네. 더 따뜻한가요? 따뜻하기보다는요. 제가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백년손님이란 대접이 사실 없고 그냥 이제 사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요새는 뭐 장인 장모도 이제 자식이 부모 생각하듯이 요새 네. 양가에도 다 하는 풍토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 장인어른이 계시지만 지금 연세가 지금 80인데 건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뭐 다 저게 장모님보다는 조금 덜해요. 이제 남자분이니까 아무래도 장모님보다는 조금 이제 소홀하시기는 한데 근데 이제 부모니까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뭐 좀 아프다든가 뭐 이러시면 좀 덜 할 텐데 지금 너무 건강하시니까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경상도 스타일보다는 자주 봐요. 그렇죠. 예, 엄청 자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봤으니까 그렇게 뭐 불편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냥 막내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아들보다 나는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편하시구나.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한 살이 어리잖아요. 네. 어. 제일 큰 사위 아니에요, 그래도? 맞아요. 제일 큰 사위인데 제일 어리시구나. 제일 나중에 결혼을 하고 좀 어리게 보이셨는지 네. 좀 막내 대하듯이 좀 하시고 그런 거는 있죠. 말씀이 별로 그런 거가 없어가지고 네. 엄마는 또 좀 무뚝뚝한 분이셨고 그래서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맨날 어른들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맨날 아프시고 그러니까 운전을 계속 해주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위한테 그럼요. 고맙다. 자, 우리 두 가지 질문 남았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홍성인 사님은 또 따로 모셔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해요? 네. 해야죠. 이야기도 해야죠. 게스트가 다릅니다. 오늘은 네. 제가 게스트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 하는 고민. 고민. 예, 요즘 많이 하시는 고민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저는 잠들기 직전에. 잠들기 직전에 네. 뭘 제일 고민하세요? 요즘은 건강이 제일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건강. 또 저는 그래요. 지금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냥 요즘에는 이게 기도문을 쓰잖아요. 항상.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집사님 직접 쓰시는 거세요? 좀 쓰죠. 아 진짜요? 너무 잘 써가지고 나는 우리 저기 김용환 쌤도 꼬깃꼬깃 기도문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써가지고 그냥 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네. 이제 교회를 다닐라 그러면 네. 상당히 뭐 이현숙 권사님이나 뭐 요런 이미영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네. 거 보면 네. 부럽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왕 교회 다니려면 엘리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가끔씩 이 기도문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채널로 보거든요. 보시구나. 이렇게 하면 기도문이 잘 써지고 맞아요. 하는 방법들을 이게 요즘 가끔 찾아봐요. 유튜브에 도움받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실상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데 막상 기도문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 보면 네. 책을 상당히 많이 봐서 네. 여기에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해요. 네. 그리고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 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네. 또 이러다 보니까 기도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익숙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이게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나도 기도문을 혼자서 안 읽고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나도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나는 이런 주여 아니면 네. 아버지 이런 네. 말이 입안에서만 맹맹맹맹 돌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열심히 짖었어요. 네. 짖었어요. 아니, 저 오늘 2년 6개월 만에 처음 눈 떴는데 여기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쪽에만. 열심히 그래서 이현숙 권사님이랑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막 주여 주여 하고 네네. 아버지 하고 찾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목이 아플 정도로 이제 했는데 보면은 가끔씩은 이제 어떨 때는 이 감동이 와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나는 좋아하는 게 그런 거야. 저쪽에 어느 저런 데 가면 기도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잘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집회를 해요. 네. 그러면 나는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막 눈물이 나고 이랬거든요. 그때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은 필요해요. 네. 보니까 네. 이게 뭐 목사님이 유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래도 집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하면 그 맞아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주여 주여 외치고 이러면 네. 마음에 감동도 오고 맞아요. 또 휩쓸리기도 하거든요. 이 환경에. 네.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느껴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뭐 거의 뭐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를 약간씩 조금 느꼈어요. 맛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 막 열심히 막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목도 아프지만 좀 이게 나에게는 조금은 효과가 좀 그럼요. 왔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은 뭐 방언도 안 터지지만 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럼요. 방언도 주시고 네네. 뭐 나름대로의 네네. 또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네네. 또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합니다. 오늘 그 성건인에 가면서 장진수 집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얘기하시기를 오늘 기도할 때 너무 좋았다고 오랜만에 자기도 이제 터트렸다고 눈물 흘리면서 좋았다고 얘기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뭐 현상으로는 방언이 안 나타났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기도한 거라서 한 주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히 느끼실 거고 저도 오늘까지 고민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라고 외치지 않아도 설교가 뜨거우면 당연히 기도가 터질 텐데 그래서 항상 설교에 대해서 많이 해놓고서 많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요 예배 기도를 안 보고 하신다는 거 저도 사실은 재작년에가 사실 설교문까지 봤고요. 올해부터 설교문을 안 봤어요. 올해 보시면은 새벽은 원래 없었고요. 수요, 금요, 주일 원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재작년에. 나도 안 보고 원고 안 보고 설교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조금씩 연습을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원고 없이 하니까 너무 중간에 끊어지니까 그래서 좀 써왔긴 써왔는데 저는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사님. 그리고 기도는 뭐 똑똑해서 뭐 많이 읽어서 신앙이 높아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찬양 인도랑 기도랑 예배 인도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진심이면 통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그냥 다가서면은 예배도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설교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진심으로 하기가. 왜냐면 너무 매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많아서 좀 그런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요. 네. 빨리 갑니다. 네. 시간이.
지금 주일 오후라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도 지금 마치 이제 새벽 예배처럼 두뇌 회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두 분께서 이 피곤한데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우리 김정훈 지사님의 인생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질문들이 다 미리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정답이 없어요. 그냥 김정훈 지사님의 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지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지금도 집사람이 그렇게 뭐 건강이 좋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론 나름대로의 사람은 다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제 시골에 조그만한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과 접하지 않고 네. 그냥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그냥 서로 그냥 타치 안 하고 그냥 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집사람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뭐 텃밭 정도 할 수 있고 요런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기는 한데 이게 또 꿈이지만 돈이 들잖아요. 네. 노후 생활이라는 게 이게 또 심각해요.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하면 서울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네. 우리가 이게 건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요런 정도의 그 병은 솔직히 도시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이게 고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완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만나면 차 마시고 또 음식을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 당뇨라는 거는. 그쵸. 조절이 안 된대. 근데 시골 같은 데는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밥 비벼 먹거나 쌈 싸 먹거나 아니면 한 종류의 먹거나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큰 노동을 안 하니까 간단하게 음식 조절이 되는데 요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시골 가면 뭐 병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멀으면 힘들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도 않은데 뭐 상간벽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건데 이게 사실 용기만 있으면 가는 건데 이게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리하고 용기만 가지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용기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고 이게 건강이 유의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제는.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갖고 좀 포기하고 자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예. 물질적이거나 뭐 그렇게 그렇죠. 여유롭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시골을 간다. 그러면 믿음 생활도 안 되고 이에 가서 이 또 시골 생활도 안 되고 이러다 어정쩡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면 오로지 우리는 그런 거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사람들이랑 성도들이랑 열심히 잘 어울리고 또 자기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원만하게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이게 또 계속 여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다른 분들이 또 와서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물러나서 또 뒤편에서 좀 이런 보좌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옛날 사람들 오래 있어봤자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되면 딱 물러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좋은데 교회가 같이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다가 교회 짓고 집 짓고 해서 성도님들 집 팔고 내려와서 같이 마을 하나 이루고 같이 거기서 취미 생활하고 먹고 엄청 마시고. 좋죠. 엄청 좋죠. 그러면 좋은데 네. 그게 말 같지 않게 쉽지는 어렵죠. 않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되는데 목사님은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잘 이룩해가지고 네. 목사님이 여기 교회를 어쨌든 잘 살려서 좋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 해야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보면 그래도 네,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사님?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도 되나요? 이 올려도 괜찮을까? 이 대화 내용을 그럼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뭐. 네. 지금 1시간 15분짜리거든요. 지금. 네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루즈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좀 이렇게 루즈한 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서 좀 올려놓고 10분이요? 그래서 영상 요거 딱 듣는 사람이- 정리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먼저 들으시고요. 네. 아, 올려 된다 싶으면 올려드리고 잘라달라면 잘라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은 10분인데 이 팟캐스트는 길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이렇게 업무하실 때 그냥 틀어놓는데요. 음. 옆에다가 틀어놓고 마치 옆에 사람 있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교회 분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좋죠. 각자 아무 얘기나 네. 이렇게 막 던져서 네. 막 웅성웅성 하는 것도 괜찮을기는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뭐 우리 남전도에도 또 한번 딱 모여가지고 한번 하는 거 남전대에 막 마이크 섞일 것 같은데. 작살 날 수도 있어요. 마이크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기회가 되면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서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하고 미약하지만 점점 하면서 성장하면 되니까요. 장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렇게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저는 뭐 네. 이제는 이제 뭐 저 나이들이 있어서 그쵸. 옛날에 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뿔뚝뿔뚝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이제 한 50 넘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그냥 익숙해져요.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리지. 그거 막 다 하면 이제 좀 심할 때는 이제 한 소리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우리끼리도 뭐 농담 삼아 뭐 하잖아요. 뭐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는 허심탄회하게 해. 장애인들끼리는. 그 막 심한 말도 해. 그렇지만 이제 남들이 하는 거는 싫어해. 그렇죠. 예. 그 자기들 장애가 아니니까. 그건 욕으로 들리는 거 하니까.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저희는 네. 저희 안에서 이야기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맞춰지지만 내가 본편 보시면 이제 음악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웃트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